네, 그러면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다라는 뜻인데, 수열은 사실 규칙적인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규칙적인 것만 이제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불규칙적인 것도 수열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수를 그냥 나열하는 걸 자체를 수열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마 1, 2, 마 3 갔다가 갑자기 100 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50 됐다가 20 됐다가 뭐 21 됐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를 수열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치만 우리가 이제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불규칙적인 거는 보지 않고 규칙적인 것만 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한참 전에는 어떤 것도 배웠냐면 이제 개차 수열, 뭐 분수열,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친구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뀐 지 한참 됐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다 빠졌습니다. 물론 개차 수열 정도는 좀 알면 좋기는 해요. 개차 수열이 참고로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걸 갖다 개차 수열이라고 하긴 하는데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친구만 알아도 충분히 이걸 풀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추천해 주진 않고요. 그냥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열을 이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열의 일반항, 즉 일반식이 뭐냐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AN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열의 일반식을 뜻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수열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고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뭐 초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항이 뭐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항은 그냥 뭐뭐 번째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쭉 나열을 했을 때 첫째 항,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뭐냐를 물어본 거라 보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둘째 항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셋째 항이 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 뭐냐를 물어보면 돼요. 수를 쭉 나열했을 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길 마지막에 n번째, n번째 값을 이제 n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자, 모든 수열의 n번째 항은 다 그 수열의 일반식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번째 항은 그 수열의 일반식이다라는 것을 꼭 까먹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수열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로 또 알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열하고 함수는 좀 비슷합니다. 이거를 알면 좋은 게 뭐냐? 잠깐만, 제가 일단 예를 들어볼까요? 왜 비슷한지 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홀수의 일반항, 홀수의 일반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2n-1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형태랑 비슷하게 제가 1차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2x-1.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1을 넣으면은 2 빼기 1이니까 1 나오고 2 나오면은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3 나오고 5 나오고 뭘 넣을 때마다 계속 결과가 나오는 형태가 여기 부분인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x에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쭉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둘이 형태가 비슷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형태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치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수열에 들어가는 n은 반드시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번째 할 때 뭐 2분의 1번째, 마이너스 1번째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섯 번째 딱 이런 식으로 딱딱 양의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값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런 좀 제약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여기 함수에 있는 x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좁게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들어가는 거에 좀 재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치만 거시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는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의 형태 자체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열하고 함수는 넓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내가 만약에 수열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함수식으로 풀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연관성을 좀 잘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전에 기출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 수열 형태로 푸는 것보다 함수 형태로 풀기 좋은 형태로 나오는 기출들이 그래도 과거에 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열하고 함수는 좀 둘이 연관성이 있다. 둘이 좀 비슷하다. 라는 이 개념 하나는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수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 이제 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맨 첫 번째 배우면 나오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말 그대로 차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똑같다. 무슨 얘기냐? 내 다음 놈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내 다음 번째 놈과 나를 뺐을 때 값이 똑같다 이거죠. 이거를 귀납적 정의로 내리면 여기서 갑자기 귀납적 정의라고 말 나오니까 좀 무섭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원칙. 그냥 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내 다음 번째와 나를 뺐을 때 값이 똑같다 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뒤에 수학적 귀납법에 하는 내용이긴 한데 좀 미리 좀 끌어쓰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앞에 설명했던 약간 홀수 같은 게 좀 약간 등차 수열인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둘의 차이가 이렇게 빼면은 이 차이 나죠. 이렇게 해도 이 차이 나고 이렇게 해도 이 차이 나고 즉 나를 기준으로 다음 번째와 나를 뺐을 때 값이 똑같다. 뭘 해도 똑같다. 라는 게 등차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다음 번째와 나를 뺐을 때 값이 똑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고요. 여기서 나온 그 똑같은 값을 이제 뭐라 부르냐? 공차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차 아닙니다. 공차예요. 차이가 똑같다는 그 공차의 뜻입니다. 영어로 differentiate의 그 영어의 D자를 따온 거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같은 값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별로 영향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제된 표현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등차수열의 일반식이 나오는 건데 A에는 뭐냐? 그러면은 초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더했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진짜 등차 수열의
일반식인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자, 보통 우리가 초항을 A1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약자로 그냥 A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게 나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냐? 한 번 더 하면 돼요.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공차를 두 번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번째를 구하려면은 n번을 더하는 게 아니라 n-1번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일반식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중수, 고수의 길로 가려면은 이거를 좀 풀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n에 관한 일반 1차식으로 좀 내린 차순을 좀 쓰게 된다면은 a는 dn 더하기 a-t라고도 쓸 수 있어요. 같은 식입니다. 즉,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냐면 너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파악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n 앞에 개수가 바로 공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빠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수열이 3n-1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이거 어떤 수열이지? 딱 보고 나서 n에 관한 1차식이네? 너 등차 수열이구나. n 앞에 개수가 공차인데 너 공차가 3이구나. 초항을 구할 때는 n에다 1 넣으면 돼요. n에다 1 넣으면은 3 빼기 2니까 1이네. 그러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이구나. 1, 4, 7, 10 이런 식으로 가는 애구나.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은 고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걸 풀어쓴 n에 관한 1차식 형태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좀 잘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등차 수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등차 중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등차 중항이 뭐냐면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가운데 거를 두 개를 더한 거에 2로 나누면은 그게 만족을 하는 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았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좀 기준을 좀 나눠드린다면은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홀수계를 주어졌을 때와 짝수계를 주어졌을 때를 좀 구분해서 푸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저랑 배운 친구들은 아마 내용이 알 거예요. 홀수계가 주어졌을 때는 등차 중항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라 한다면은 뭐 제일 쉬운 자연수로 그냥 할게요. 홀수계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1, 2, 3, 4, 5가 있어요. 이 친구도 엄연히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도 등차 중항 써도 만족을 하고 참고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해도 등차 중항 성립이 됩니다. 꼭 양옆에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등차 중항 마음껏 써도 됩니다. 근데 홀수계일 때만 좀 자유롭게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짝수계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렇게
A, B, C, D가 있다. 4개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럴 때는 등차 중앙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좀 정의대로 따라가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4개가 주어졌으면은 얘를 초항으로 잡고, 얘를 둘째 항이니까 둘째 항은 초항으로부터 공차 하나 더한 거죠. 여기서는 D랑 제가 말씀드리는 공차 D랑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건 세 번째니까, 그럼 넌 초항으로부터 공차 2번 더한 거구나. 너는 공차 3번 더한 거구나. 그래서 뭔가 여기서 값이 주어지면은 서로 연립해가지고 공차 구하고 초항 구하고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조금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고 무조건 막 쓰는 거라기보다는 좀 구분을 지어서 홀수계가 주어졌을 때는 등차 중앙 공식을 쓰되 짝수계가 나왔을 때는 좀 정의대로 따라가라 이겁니다. 등차수열의 이런 정의대로 좀 따라가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등차 중앙. 그러니까 즉 솔직히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네 셋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또 우리 이제 등차 중앙을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등차 수열의 판별식이라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립이 되면은 너 등차 수열이구나, 성립이 안 되면 너 등차 수열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도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핵심은 등차 중앙 공식은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참고로 바로 양 옆에 붙어 있는 거 말고 똑같이 간격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해도 상관이 없다. 그치만 홀수계일 때만 좀 쓰고 짝수계일 때는 정의대로, 즉 주어진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걸 초항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공차 하나씩 더해 나갔다라고 해서 연립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등차 중앙까지 설명이 끝난 거고요.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는 제가 보통 사례 같은 거 얘기 잘 안 듣는데, 여기 할 때는 좀 제가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 듭니다. 제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가우스 아저씨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가우스 아저씨만 다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가우스, 수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즉 10살 때 했던 겁니다. 이제 반에서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1부터 2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 나간 반면에 가우스는 한 몇 분 고민하더니 그냥 바로 답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밖에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해봐라 했더니 바로 구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우스가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딱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더하니까 101로 똑같죠? 이렇게 해도 101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10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둘둘 짝지으니까 아무래도 쌍이 50개 나오겠죠? 그래서 101이 50개 있다 라고 해가지고 5050이 나온 겁니다. 가우스가 이거를 10살 때 했대요. 저는 10살 때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그대로 등차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항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an-2, an-1 하고 an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자,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3d일 겁니다.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일 거고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우스가 했던 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자, 초항이 2개 생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도 여전히 초항이 2개 생기고 공차가 n-2개, 여기는 1개 추가되니까 n-1개, 즉 n-1의 d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초항이 2개 생기고 공차가 2개, n-3개, 그러니까 총 n-1개가 생기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항은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 거냐? 지금 n번째니까 당연히 n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쌍들은 몇 개가 생길까요? 당연히 n의 절반, 2분의 n개 생길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자, 등차수의 합이라는 식을 보통 SN이라고 씁니다. 서메이션, 즉 합, 영어로 뜻하는 그 S의 약자를 딴 건데 SN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쌍들이 몇 개 생긴다고요? 요거의 절반, n개의 절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러한 값이 2분의 n개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는 식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이거를 외운다면은 좀 힘든데 이런 좀 재미난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하면은 이걸 외우는데 좀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는 가우스, 물론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우스개로 그냥 아저씨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합을 구할 때 있을 식은 가우스가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가우스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이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자, 이거는 아무래도 끝에 걸 몰랐을 때, 그러니까 즉 내가 알고 있는 게 단지 초항하고 공차가 얼만지만 알았을 때 쓰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예 처음부터 첫 번째하고 끝에 값을 알고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2분의 n a 플러스 l이에요. 여기서의 l은 last, 마지막 항을 뜻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값을 알았을 때 쓰는 방법이 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거하고 요거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둘 다 잘 쓰여요. 뭐 이거 하나만 외워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얘도 나름대로 좀 약간 좀 효율적인 어떤 풀이 과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친구 중에 하나니까 같이 외워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서 이 두 식을 꼭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합식을 통해서, 방금 구한 합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합식 앞에서 배운 게 SN이었죠. 자, SN의 의미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이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합식이 이건데 합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라? n번째가 일반항, 즉 일반식이었죠? 이걸 구하라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 한번
Sn-1을 한번 서로 빼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게 되면 Sn 빼기 Sn-1로 될 거고 이거 다 사라집니다. 얘만 남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합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구한 AN은 2 이상일 때만 돼요. 왜 그러냐? 여기다 1 넣으면은 S1 빼기 S0이기 때문에 0번째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넌 나의 0번째. 그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했다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0번째란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니까 1인 거는 좀 빼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열할 때 그냥 첫 번째부터라고 하지 두 번째부터 하기는 좀 되게 어색하고 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n이 1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빼서 구한 이 an식이라는 게 첫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래도 처음에 주어진 sn식이 정확한 거고 내가 이렇게 구한 거는 검증을 해야 되는 식인 거다 보니까 처음에 나타난 그 sn식에다가 1 넣은 거 하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구한 an식에다가 1 넣은 거하고 서로 봤을 때 같으면은 너 이렇게 구한 거 첫 번째부터 성립되는 거 맞아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둘이 서로 달라요.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좀 어색하지만은 넌 두 번째부터 되는구나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초항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S1을 초항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검증된 게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식이 맞는 거니까 S에다가 1 넣은 거를 초항으로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모의고사에서는 요 아래 여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기출이 예전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보통 빼게 되면 그냥 1 이상이라고 보통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정석적인 방법이고 약간 이제 좀 편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등차수열의 합 배웠죠?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식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예요. 자, 이 친구 n에 관해서 좀 약간 내림 차선에서 좀 더 전개를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간 과정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이라고 나와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상수항이 없고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딱 보이는 순간 뭐를 판단하라고 하냐? 너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너 등차수열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고 바로 파악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물론 좀 뒤에 이제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좀 미리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미분하세요. n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dn 플러스 2분의 2a-d라고 나와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항 그 n에 관한 1차식 형태는 dn 플러스 a-d인데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미분을 하고 뒤에 거를 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부분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최소한 공차는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초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좀 핵심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첫 번째부터 성립이 된다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처음에 주어진 SN식에다가 1 넣은 거 하고 내가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같아지도록 하는 상수를 조정해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 이 내용 좀 헷갈리니까 제가 한번 여기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SN식이 2n제곱 더하기 3n이라 나왔어요. 딱 보이죠?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네? 미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an은 4n까지만 써주세요. 뒤에는 안 맞으니까. 근데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그러면 5가 나오도록 뒤에다 상수항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분을 활용해서 하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는 Sn 빼기 Sn-1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2n제곱 플러스 3n 빼기 2의 n-1의 제곱 더하기 3의 n-1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안에 거를 좀 전개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라 나오고요. 이렇게 소거를 시킵시다. 그러면 남는 친구들이 어떻게 나오냐? 플러스 4n 나오죠, 그죠? 플러스 4n 나오고 뒤에 거 계산되면은 이게 부호가 그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일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n이 2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검증을 해봐라. 여기다 1 넣으면은 5라고 나오고 여기다 1 넣어도 5라고 나오죠. 맞네. 그럼 얘는 굳이 n이 2 이상이 아니라 4n 플러스 1이라고 일반항이 나오는데 너는 1 이상부터 성립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네. 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상수항이 있으면은 여기서 오차가 생겨요. 1 이상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수항이 없고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하면은 너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미분을 해라 이겁니다. 미분을 하고 앞부분 1차항 부분만 가져가고 뒤에 있는 상수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1넣은식하고 여기다 1넣은식하고 같도록 뒤에다 조정을 해서 붙여라 이겁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원칙을 활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약간의 편법을 알려드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 식 자체는 까먹지 맙시다. 합식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는 AN은 SN 빼기 SN-1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괄호를 치는데 가끔 친구들 푸는 거 보면은 이거 괄호를 그냥 다 묶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왜냐? 계산 실수 일어나기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SM 빼기 SM-1 할 때는 제발 좀 괄호를 쳐주세요. 그래야 부호를 틀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 말 그대로 비율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귀납적 정의. 즉, 큰 대원칙. 이 뭐냐면,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나의 다음 놈과 나를 나눴을 때 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또는, 내 다음 놈이 나오려면은, 나한테다 뭐를 일정한 값을 곱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 요 값. 이걸 갖다가 공비라고 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는, 나랑 내 다음 놈과 나를 나눴을 때 값이 똑같다. 또는, 다음 놈이 나오려면은, 나한테다 뭐를 계속 곱해 나가야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다음 게 가려면은 2를 곱해야 되고, 다음 게 나와야 되면 2를 또 곱해야 되고, 계속 2를 곱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를 갖다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면은 이렇다 이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다 보니까 정제된 일반식이 이제 뭐냐면 A에는 A 곱하기 R의 n-1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n-1이라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초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n-1번 곱해 나갔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등차수를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A2를 구하려면은 공비를 한 번 곱해야 되고 A3를 구하려면은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n번째를 구하려면 공비를 n-1번 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자, 참고로 이 친구는 뭐 이제 등차수열처럼 뭔가 변형 공식은 따로 없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은 뭐냐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이렇게 A, B, C 세 수가 있을 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끝끼리 곱하고 서로 똑같다 라고 하는 게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앞에서 등차 중항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홀수게 주어졌을 때랑 짝수게 주어졌을 때 좀 구분지어서 좀 계산을 하자 이건데 홀수계가 나왔을 때는 등비 중항 공식 마음껏 써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꼭 양 옆에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해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지는 애들끼리 해도 상관이 없다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짝수계일 때는 정의대로 따라가라 이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짝수계가 뭐 이런 식으로 A, B, C, D가 나왔는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초항으로 잡고 두 번째 게 나오려면 공비를 한 번 곱하고 세 번째 걸 구하려면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되고 마지막 거 하려면 공비를 세 번 곱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의대로 푸는 게 좀 편하다라고 등차수에서 배웠던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지 식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등비중항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얘가 등비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데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맞네? 그럼 너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친구도 등비수열의 판별식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비중항을 배웠고 그 다음 바로
등비 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미안하지만 뭐 뒷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S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요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약간 좀 뒤집어진 형태인데 1-R분의 A에다가 1-R의 N승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조건인데 뭐냐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즉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1보다 작았을 때, 뭐 공비가 2, 3, 4 또는 뭐 마2, 마3, 마4 이런 형태일 때는 요 위의 식을 쓰는 게 좀 적합하고요. 얘는 거꾸로 약간 분수 형태일 때, 뭐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일 때 쓰는 게 또 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비가 어떤 형태인지 내가 알고 있다. 1보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크다 작다는 걸 알면은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쓰면 되는 건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공비가 지금 절대값을 씌웠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경우가 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잡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아서 세팅이 돼요. 이렇게 풀었더니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풀었는데 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고,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썼더니 다시 이렇게 나오고, 좀 그렇게 좀 자동으로 좀 세팅이 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비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는 건데, 내가 공비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잡고 해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단 이 공식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거,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꼭 등차수열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 이 친구는 뭐 미분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편법이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구한 거는 2 이상인데 이제 1 이상인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이 둘이 같은지 확인해라. 이 원칙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등비수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등차수열에서 했던 원리 좀 잘 기억을 하면은 형태만 좀 달라질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학생들이 등차 수열은 그래도 좀 잘 푸는 반면에 등비 수열은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개념 자체는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문제 푸는데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접해보지 못했던 형태니까. 등차 수열은 간접적으로 그전에 좀 많이 봤던 반면에 등비 수열을 좀 보지 못한 형태다 보니까 좀 계산할 때 많이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잘하고 싶으시면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개념 확실히 딱 알고 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등비 수열을 좀 확실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뭔지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수열의 합, 즉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